녹화를 시작을 하고 어제 뭐 회의하고 회식한 다음에 장 교수님이랑 이유진 교수님이랑 셋이 또 술 조금 더 먹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기 전에 혹시 레벨 누구 있나 해가지고 슬랙에다가 레벨 있는 사람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뭐 윤주 머리 잘랐어? 뭐야 신경 변화? 신경 변화? 그런 거 없죠. 어제 역시나 모여서 학생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 고급 머신러닝에서 윤주 발표했다면서요. 그거 되게 이유진 교수님이 되게 잘했다,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기가 발표하는지 발표는 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지용이는 뭐 장 교수님이 캡스톤 디자인 조교하는데 너무 일을 야무지게 잘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심호 학생은 장 교수님이 되게 엄청 발전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되게 단단하다, 멘탈이 단단하다 그런 얘기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그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입학사정관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 수시 뽑는 거 그거를 몇 명을 봐야 되냐면은 750명이 할당이 됐어. 서류가 내가 봐야 되는 수시 지원자 서류가 750명이야. 근데 교육부 권고로 한 사람당 15분 이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대충 보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한 시간에 4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750명이면은 한 100 몇 시간? 한 200시간?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그게 되게 그 중요한 문서니까 그냥 제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 딱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딱 방이 있어서 거기 컴퓨터 쫙 깔려 있어서 시간 될 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로그인해서 채점하고 이제 또 나오고 맨날 들어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고 뭐 밥도 주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오늘 처음 가서 해봤단 말이야. 오늘 딱 처음 수업 사이에 가가지고 아 좀 해볼까? 딱 10명만 하고 와야지. 10명인데 30분 지난 거야. 거기 딱 평균 시간이 나오더라고. 한 사람당 3분 40초 썼대.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하여튼 고민이네. 너무 짧게 오긴 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나. 이유진 교수님도 그거 하실 텐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교수님 손에 응? 교수님은 손바닥에 고3 학생들의 운명이 달린 그치 내가 뽑는 거죠. 아,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학생부로 뽑는 거다 보니까 그 내신 성적도 보고 뭐 애들이 쓴 자기소개서라던가 뭐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준 것도 막 엄청 많고 그런데 그것만 보고 이제 뽑아야 되는데 좀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기도 해요. 내년에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되게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중에는 내가 뽑은 애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네 그러겠죠. 하여튼 대학원생 뽑는 거랑은 또 되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역기구학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부터 사실 본론이죠. 정기부하고 끝난 거예요? 전기구학 끝났어요. 과제도 나왔잖아요. 과제 올라왔어요. 못 봤어. 과제 나왔고 사실 전기구학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쉬웠나 어려웠나 모르겠는데 쉬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기구학이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기구학을 배운 이유는 역기구학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역기구학에 들어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역기구학은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게 등장을 할 거예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란 무엇인가? 어떻게 써먹는 앤가? 두 번째, 자코비안 어떻게 만드나? 어떻게 구하나? 여기서 이제 그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좀 쓰일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자코비안을
어떻게 쓰나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자코비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코비안을 그 딱 로봇의 기구학이 주어졌을 때 그 매트릭스를 어떻게 찾나,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리고 그래서 자코비안을 구하면은 그거 가지고 역기구학을 어떻게 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거고, 당연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간고사 기간까지 내내 얘기를 하게 되는 주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자코비안이 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기 3번에 가기 전까지는 자코비안이 뭔지 좀 와닿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코비안이 뭔지 좀 얘기하고 어떻게 구하나 이 여정을 출발을 할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안 되면 출발 못 할 거고 시간이 되면 출발을 할 건데 오늘은 당연히 못 끝내고 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거를 끝내는 게 목적인데 생각보다는 더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자코비안 유도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게 좀 동력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동력학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배제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뭐 동력학적인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냥 순전히 자코비안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에만 그냥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나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솔직히 되게 자신 없다. 해볼게요. 포워드 키네매틱스 우리 했죠. 그 엔드 팩터의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을 그 조인트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로 쓰면은 끝나죠. 끝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엔드 이펙터 단을 베이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기술을 하면은 끝나는 일이었어요. 뭐 편리하게는 편리한지 모르겠어. 근데 뭐 하여튼 DH 컨벤션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가능하다면은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 쓰기에 따라 달랐는데 뭐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찾아냈죠. 그래서 여기에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이 다 기술이 되어 있었고 조인트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로 나온다 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태스크라는 게 그 조인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기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라가 아니라 뭐 엔드 이펙터를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거잖아요. 로봇팔이 있으면은 저기 끝에 달려있는 이 엔드 이펙터를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라. 뭐 이렇게 뭐 수평하게 왔다 갔다 해라. 아니면 이렇게 막 곡면을 이렇게 다듬어라. 이렇게 태스크, 엔드 이펙터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을 텐데 특히 이 엔드 이펙터 단에서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을 기술을 할 거고 그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기술이 되죠. 뭐 이렇게 뭐 사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 코사인으로 왔다 갔다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구를 이렇게 항상 노멀하게 움직여 봐라,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태스크라는 거는 엔드 이펙터에 대해서 기술이 되고 대체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트라젝토리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플래닝에서 하는 일이 거죠. 그래서 로봇의 경로, 트라젝토리를 형성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플래닝에서 하는 거고, 뭐 그게 매니플레이터 플래닝이라고 하면은 그 엔드 이펙터가 움직이는 그런 궤적을 형성하는 걸 거고, 뭐 모바일 로봇의 플래닝이라고 하면은 이 바퀴 달린 로봇이 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게 플래닝일 텐데, 어쨌든 플래닝은 원래 당초 계획에 매니플레이션에 플래닝도 넣긴 넣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어쨌든 플래닝을 해서 얻어진 트라젝토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거꾸로 그 태스크 스페이스, 그 엔드 이펙터의 태스크를 달성할 수 있는 조인트 베리어블을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할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최대 6x1의 벡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6x1의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엔드 벡터의 그
정보를 다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 포지션을 3바의 1짜리로 만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미 포워드 키네매틱스에서 결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 로테이션이랑 포지션이랑 0,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여기 포지션 부분은 이미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사실 이게 3바이 3이지만 우리가 얘도 그냥 3바이 1의 벡터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오일러 앵글 같은 거. 그래서 사실 로테이션이 그 미지수가 9개 같지만 사실 9개가 아니라 변수 3개만 주어지면 결정이 되는 3자유도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엔드 이펙터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포지션 파트랑 오리엔테이션 파트로 표현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아닙니다.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포지션을 기술하는 거, 오리엔테이션을 기술하는 거 각각 3차원의 벡터를 이용을 해서 총 6차원의 벡터를 만들 거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냐?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크게 이 x라는 방금 정의했던 이 x라는 벡터가 속해 있는 공간을 태스크 스페이스, 이것도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거를 태스크 스페이스 혹은 뭐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태스크 스페이스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얘가 살고 있는 공간, 얘가 살고 있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태스크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 조인트 베리어블을 하나의 벡터로 쌓아놓은 이 조인트 베리어블 벡터, 얘가 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네, 조인트 스페이스,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저는 조인트 스페이스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조인트 스페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만큼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태스크 스페이스는 만약에 모든 자유도를 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6차원이 되겠죠? 6차원이라고 써도 되나? 조금 제약은 있지만 하여튼 크기가 6바의 1짜리로 나올 거다. 네. 요 두 개 용어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태스크 스페이스, 조인트 스페이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넘어가 보죠. 그래서 포워드 키네매틱스에서 한 일이 이거죠. 지금 K라는 함수로 써놓긴 했는데 그냥 키네매틱스니까 일반적으로 K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뭐 DH 컨벤션 같은 걸로 쓰면은 여기에 이미 로테이션 파트랑 포지션 파트가 있고, 여기서 각각 아까 말했던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거 각각 하나씩 추출을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렇게 벡터 함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K라는 함수를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K라는 함수는 정확히는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태스크 스페이스로 가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벡터를 출력으로 갖는 그런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비선형일 거예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런 플래닛 뭐 2도프나 3도프만 봐도 여기 끝단에 뭐 위치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여기 세타 1, 세타 2, 세타 3에 대한 함수니까 막 사인, 코사인 엄청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막 짬뽕 돼 있잖아요. 특히 플래너에서도 이런데 막 3차원의 되게 임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면은 훨씬 더 복잡하죠. 막 X, Y, Z축으로 막 돌리고 막 트랜슬레이션 하고 하니까 아주 비선형적일 겁니다. 아주 넌리니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렉트,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몇 번 얘기하네. 요 방향이 포워드 키네매틱스였다면은 이제 우리는 역방향으로 가는 일을 할 건데, 아, 그 전에 리던던트를 얘기하는구나. 리던던트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뭐 왜 리던던트 해야 되는가 그때 뭐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입니다. 인버스. 그래서 주어진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 특히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조인트 베리어블 찾아내는 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버스라고 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라너 투도프 매니플레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딱 여기 태스크 스페이스의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이건 사실 끝나죠. 그냥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적당히 해가지고 이거 길이 해서 이렇게 딱 하나의 유니크한 자세를 찾을 수 있죠. 유니크하진 않고 사실 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뭐 다른 자코비안 같은 거 쓰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뭐 그게 기하학적이든 아니면은 뭐 어널리틱하게든 그냥 역기구학을 다이렉트로 기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실제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조인트 베리어블이 결정이 되면은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죠. 포워드에 한해서는. 근데 인버스에 한해서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로봇이 리던던트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유자도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베리어블, 조인트 스페이스가 그 태스크 스페이스에 비해서 훨씬 디멘션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던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방금 한 말이요? 네. 이 페이지 처음. 리던던트를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네. 보통 태스크 스페이스는 6자 요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 6개만 결정되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조인트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6보다는 크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 그 엔드 이펙터의 6개의 자유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 일단 6개는 필요해요. 6개는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관절, 그 매니플레이터의 자유도가 6자유도면은 그러면은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을 결정을 하는 순간 존재한다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거는 딱 우리가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이랑 포지션을 만족할 수 있는 조인트 베리어블은 딱 하나가 나와요. 딱 한 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6자유도에서 6자유도로 넘어오면은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꼴이 돼요. 그냥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꼴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뭐 덱스터러스하게 좀 더 뭔가 더 어떤 작업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자유도보다 더 높은 자유도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우리가 리던던시하다, 리던던트하다, 뭐 여유 자유도 이런 표현을 썼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절, 그냥 일반적인 3차원에서의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6개 이상, 6개를 초과하는 관절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우리 지난번에 봤던 뭐 디에랄 암이라던가 뭐 앤스로포몰픽 암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보통 7자유도 넘어가죠. 사람의 팔도 7자유도라고 했었죠. 그때 이렇게 구속을 시켜도 하나의 자유도가 남아서 리던던트하다. 그래서 우리는 덱스터러스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페이지에서 하려고 했던 말은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요. 조인트 베리어블이 결정이 되는 순간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딱 결정이 되죠. 포워드 키네매틱스 풀면은 뭐 중복되게 정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관절을 딱딱딱딱 정의를 하면은 끝단의 위치랑 자세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게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유니크하다는 말인데 반대로 인버스 문제는
유니크하지 않죠. 유니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비선형이고, 일단 비선형은 당연하고,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던던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돼도 여러 개의 가능한 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조합의 조인트 베리어블이 존재할 수 있어요. 네. 뭐 때때로 뭐 주어진 태스크 스페이스의 그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이렉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이렉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그냥 제한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기구학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경우, 뭐 자코비안 같이 미분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어서 딱 조인트랑 태스크 스페이스 사이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뉴메리컬한 솔루션을 택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결국에 자코비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데, 따지고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도 우리가, 물론 이거는 좀 디멘션이 달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스칼라로 정의가 되는 코스트를 하나 정의를 해놓잖아요. 이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 벡터를 업데이트를 시킬 때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해 가면서 어떤 점에서 그 코스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코스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점점점 최적화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자코비안을 이용한 역기구학도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코비안을 일종의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레디언트랑 바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 미분에 해당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자코비안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원하는 점부터 뭐 출발점, 태스크 스페이스의 출발점이랑 도착점이 있다고 할 때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경로를 태스크 스페이스가 아니라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찾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에 대응이 되는 이 경로를 찾아내는 건데, 그 경로를 찾는 것도 사실은 거의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비슷하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 오면서 여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자코비안이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만 밑밥을 깔아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뭔진 몰라도 일단 뉴메리컬하게 미분을 사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해에 접근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역기구학을 풀어낼 거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사실 뉴메리컬 하잖아요. 그거 어널리틱하게 그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 미니멈 솔루션에 가깝게 점점점 다가가듯이 역기구학도 그런 식으로 풀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애, 아직까지 그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뭔진 몰라도 자코비안이라는 매트릭스가 하나 등장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자코비안이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매니플레이터의 싱귤러리티, 매니플레이터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구간을 찾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리던던트한 매니플레이터, 여유 자유도를 우리가 다룰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특히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디컴포지션이라는 토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강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널 모션이라는 걸 하나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여유자유도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로봇이었는데 요거의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을 고정해 놓고 막 로봇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모션을 우리가 널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널 스페이스 얘기하듯이 여기 태스크 스페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인트를 막 바꿀 수 있는 걸 널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리던던시를 활용을 하면은 그렇게 널 모션을 생성을 해내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인버스 키네매틱스 프로블럼 푸는 그 과정에도 자코비안이 사용이 될 거고, 우리가 볼 일은 없지만 정력학을 다룰 때도 쓰입니다. 정력학이라고 하면은 로봇이 딱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여기 엔드 이펙터에 힘이 딱 가해지면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발력을 각각의 관절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할 때도 자코비안을 사용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정력학 스태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봅시다. 뭐 일반적인 세팅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엔드 이펙터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Q에 대한 함수로 잘 기술을 해놨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걸로부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지? X2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죠. 포지션에 해당하는 파트랑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파트. 저기 아까는 P를 썼는데 여기서는 오메가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6×1의 벡터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하나 거치긴 거쳐요. 너무 무리 없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오일러 앵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그냥 3차원의 벡터로 변환을 할 거다. 포지션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벡터 함수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 디퍼런셜 키네매틱스, 자코비안을 이용한 역기구학을 위해서는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냐면요. 속도 레벨에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조인트의 벨로시티. 그러면은 만약에 그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그냥 각도를 주면은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풀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회전하는 속도, 그 레볼루트 조인트가 시간당 회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기술이 될 거고, 역시 엔드 이펙터도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걔네들의 속도에 대해서 기술을 할 거예요. 걔네들의 리니어. 그럼 여긴 포지션에 대한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앵귤러,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면은 여기가 이제 그냥 포지션 레벨, 뭐 리니어든 앵귤러든 포지션 레벨이었다면은 걔네들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 P닷, 이제 여기 닷을 쓰면은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오메가를 쓴 이유가 그거구나. 여기서 B를 썼는데 이게 속도가 돼서 오메가로 바꾼 거구나. 네, 여기 말을 잘못했네. 포지션은 B를 쓰고 앵귤러 벨로시티로는 이렇게 오메가를 쓰네요. 그래서 아까 포지션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고 그 각각에 대한 벨로시티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에 대한 시간의 미분, 그러니까 리니어 벨로시티가 되죠. 얘네들이 선형으로 움직이는 어떤 속도, 얘는 이 조인트 베리어블의 속도랑 요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서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인트 스페이스의 그 시간에 대한 미분 벡터죠.
여기는 태스크 스페이스, 그 중에서도 포지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죠. 이거 사실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얘기하는 그냥 이 관계잖아요. 그냥 인풋이 Q 다시 되는 거고 아웃풋이 P 다시 되는 그냥 벡터 사이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두 벡터 사이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이 자코비안이라는 매트릭스 하나로 표현을 할 거다 입니다. 사실 이건 뭐예요? 사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엔드 이펙터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 3바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P2라는 함수를 얘가 결국 Q에서 P로 가는, 이게 3바의 1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얘가 N 바이 1에서 3바의 1로 가는 함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냥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더 풀어서 쓸게요. 더 많이 풀어서 써볼게. 그럼 이렇게 PXQ, PYQ, PZQ라고 해서 이 엔드 이펙터에 X, Y, Z축의 포지션이 각각 Q에 대한 함수로 기술이 되잖아요. 이게 3바의 1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얘를 Q1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얘를 Q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이거를 QN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PY를 Q1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얘를 Q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이렇게 QN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PZ에 대해서도 이렇게 Q1부터 QN에 대해서까지 미분을 하면은 이게 3바이 N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니까 편미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편미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이렇게 n/n 1 차원에서 뭐 3바이 1 차원으로 가는 함수니까 편미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n만큼 존재를 해요. 여기 지금 출력으로 3개가 들어가 있고 입력으로는 n 차원이 들어가니까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px를 q1부터 qn까지 미분할 수 있고, py도 q1부터 qn까지 미분을 하고, 또 pz도 이렇게 q1부터 qn까지 미분을 해서 3바이 n짜리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얘가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포지션에 대한 자코비안.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따지면은 이거 그레디언트죠. 그냥 코스트 함수를 미분한 거. 그러면 코스트 함수가 스칼라 펑션이니까 벡터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였으니까 매트릭스로 나왔을 뿐이에요. 사실 그레디언트의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지션, 이 3차원의 포지션, 얘가 굉장히 조인트 베리어블 Q에 대해서 굉장히 넌리니어한 함수인데, 그거를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하나 구한 겁니다. 그게 다만 매트릭스로 나왔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식을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냥 체인 룰이죠. 원래 이 P라는 함수를 그냥 T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Q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Q에 대해서 미분한 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요거 그냥 체인 룰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요 부분을 자코비안이라고 그냥 매트릭스 하나를 붙여준 거고,
여기 앞뒤에 있는 거는 이제 벨로시티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붙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다. 맞죠? 어디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 한 페이지 하시고. 아, 이거 오늘 14페이지 설명하고 끝나겠는데? 오늘 진짜 본론은 15페이지부터거든요? 컨셉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근데 오늘 확실히 좀 인물이랑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확실히 더 잘 와닿는 것 나도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리니어 벨로시티, 앵귤러 벨로시티 이런 거 개념 없죠? 같아요. 포지션이랑 벨로시티 이런 거 모르잖아. 모르네. 대충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건 알죠? 고3 때 지식까지 돌아가요.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고3 때 배웠던 물리 시간까지 돌아가면 유신력 못 받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잠깐만요. 좀만 쉬어보자.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엄청 어렵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딱 하나 또는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설명을 해볼게요. 나 이거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 나도 잘 모르겠어. 해볼게. 한번 해봅시다. 일자유도 매니플레이터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자유도.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매니플레이터가 하나 있어서 얘를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를 세타1, 여기를 L1. 그럼 여기가 딱 PX랑 PY로 딱 결정이 되겠죠. 이건 일자유도 매니플레이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매니플레이터라면은 막 DH 노테이션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포워드 키네매틱스 해볼게요. 너무너무 쉽죠. L1 코사인 세타1, L1 사인 세타1 이렇게 나오죠. 이거 포워드 키네매틱스죠. 이거 포워드 키네매틱스예요. 왜 그러해요? 이 X의 위치가 세타1이 결정이 되면 되고 이 Y의 위치도 세타1이 결정이 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세타1이 결정이 되는 순간 PX, PY가 딱 결정이 되는 포워드 키네매틱스예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리던던트 하진 않고 그냥 일자유도 매니플레이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나 되게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것 같아. 뚱 하니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 저거를 좀 더 크게 그릴 거야.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P라는 벡터로 쓰고 있었잖아요. 얘를 P라는 벡터로 쓰고 있고, 얘를 우리가 뭐 Q라는 벡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P닷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P닷.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에요. P점은 여기야. 근데 P닷은 뭐냐면은 이제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 속도 벡터예요. 얘가 만약에 P닷의 방향이 여기라고 합시다. P닷이 여기야. P닷이 여기야. 그러면 이때 Q닷. 그러면은 이 Q도 Q닷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의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0도야. Q는 30도야. 근데 Q 닷은 이제 뭐 10도 per sec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 1초에 10도 증가를 해.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세타1은 30도인데 1초에 10도 정도 증가하는 속도로 얘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 P 닷도 생기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시점인데 내가 이게 되게 빨리 벌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 이 회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 끝단에 이 리니어 벨로시티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거를 여기 끝점의 속도를 우리가 P 닷이라고 한 거고 여기의 속도를 Q 닷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P 닷이랑 Q 닷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있지 않아요? 있다고 해줘. 얘가 매니플레이터가 딱 그냥 짝대기니까 여기가 사실 딱 90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 관절의 각도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속도는 딱 이렇게 수직한 방향일 거예요. 그렇겠죠? 라디안은 아시나요? 라디안? 라디안? 라디안 몰라요? 각도 얘기하는 그쵸, 각도. 라디안 몰라요? 파이가 네? 파이 맞아요. 파이가 180도잖아. 호도법, 뭐예요? 호도 맞죠? 호도법 할 때 쓰는. 처음 들어. 아니, 고등학교 수업 때 파이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음. 라디안을 파이로 바꾸는 거 하잖아요. 두 개가 아, 이게 각속도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구나. 각속도는 근데 물리할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물, V는 R 아니 음, 뭐 R 세타는 뭐 L이라던가 R 세타 닷은 L 닷이라던가 이런 거 모르잖아. L이요? 저 L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쉬운 버전으로 해볼게요. 더 쉬운 버전. 이 상황을 일단 이해해보자. 여기 길이가 1m야. 여기 길이가 1m야. 1m고 이거 라디안이 없으면 설명을 못해. 긴 여정이 될 것 같아. 여기 길이가 1m라고 할게요. 손은 잠깐 빠져 있어봐. 파이프에 180하고 460도면 180도 하는 거 호의 길이 구하는 거 기억나요? 거의 길이요? 호의 길이, 호.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야. 네. 이거 30도면 뭐지? 6분의 파인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10이야. 여기의 길이 구하는 거 혹시 아세요? 길이요? 호의 길이.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L이라고 놓으면, 여기를 일반적으로 쓰면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 길이 L이라고 하면은 L은 R 세타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다만 여기를 라디안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6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R이고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L은 2파이 R이잖아. 그쵸? 이게 2파이 R로 쓰는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2파이 라디안만큼 돈 거잖아요. 라디안으로 표기를 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 원주의 길이는 요거 곱하기 회전한 각도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L이 2파이 R이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호 버전으로 쪼개. 그럼 걔를 세타로 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와, 여기까지 올 줄이야. 얘가 만약에 30도야. 그럼 6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건 알죠? 아,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디그리를 쓰고 여기 라디안을 쓸게. 0도는 0이고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 돼요.
그러니까 30도는 6분의 1 파이일 거고, 뭐 45도는 4분의 1 파이, 뭐 90도는 뭐야 2분의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변환이에요. 단위 변환일 뿐이에요. 180도일 때 파이가 될 뿐이에요. 그쵸? 요까지는 괜찮아? 네. 그러면은 그 문제 내볼게. 여기서 문제. 여기의 길이가 5고 여기가 만약에 6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6분의 5. 그죠? 6분의 5파이예요.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맞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일 때 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은 R 세타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얘네들 시간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겠죠. 시간에 대해서 변할 거란 말이에요. 대충 설명을 해볼게. R은 고정이고 세타도 시간에 대해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뭘 예를 들었지? 아까 여기가 5고 여기가 뭐 6분의 파이일 때 그때 L은 6분의 5 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딱 결정이 돼 있는 건 이거야. 근데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뭐 1초에 파이 라디안만큼 증가한다 쳐. 1초에 180도 돌아가는 정도로 속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30도인데 이렇게 딱 커질라 그래. 커질라 하는 그 시점이야. 그 우리 미분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도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얘도 증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L도 증가할 거 아니야. 그 L이 증가하는 비율은 세타가 증가하는 비율에다가 R을 곱하면 된다. 가 돼서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R은 5고 이 세타 닷은 파이였죠. 1초에 파이만큼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L이 증가하는 속도는 5파이 미터 퍼 세크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는 6분의 5파이 미터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요 정도가 될 거다. 요건 이해돼요? 요 정도 이해됐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훌륭해. 이제 해볼게.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여기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세팅을 하기로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할까 Q라고 할까? 세타라고 할게. 세타.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점 2차원이니까 px, py도 어려워. x, y라고 할게. x, y. 여기 1m야. 그러면은 우리 x랑 y는 쉽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딱 정해지죠. 만약에 얘가 0도라면은 그냥 1, 0 넣을 거고. 그쵸? 만약에 얘가 45도면은 루트 2 나올 거고. 뭐 30도면은 또 나올 거고. 90도면은 0, 1 나오겠죠. 이게 포워드 키네매틱스잖아, 지금. 그쵸? 근데 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노테이션이 정리가 안 돼요.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지금 이 포지션 벡터 2x1짜리 포지션 벡터랑 지금 우리의 조인트 베리어블은 그냥 스칼라잖아요. 얘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코비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뭐 자코비안 Q 아니지. 자코비안 세타라고 할게요. 얘는 아마도 2x1짜리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넣을 거예요. 이거 사실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로 나올 거죠. 요거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코비안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세타가 결정되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 우리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려는 거예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 보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다 여기는 이거를 일단 이렇게 쓸게. 얘를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요. 체인 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 파트, 요 파트가 자코비안이 되는 거예요. 자코비안 매트릭스 2x 1짜리. 그리고 뒤에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붙을 거예요. 이게 아까는 이렇게 써 있었죠. 진짜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웠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미분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포워드 키네매틱스, 이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을 조인트 베리어블로 그냥 미분을 한 거예요. 그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나왔어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다시 가볼게. 아까 그 문제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아까 1m라고 했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 뭐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위치는 결정이 되죠. 뭐냐면은 얼마냐? 이거 1대 2대 루트 3인가? 루트 3분의 2고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여기 30도면은 여기 1m니까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하면은 요거 나오나? 1대 2대 루트 3.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P점은 이렇게 돼요. P점은 이렇게 돼요. P점은 이렇게 돼 있고, P점은 이렇게 돼 있고, P점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x의 위치랑 y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타는 6분의 파이일 때. 이때 우리가 세타 닷을 한번 줘봅시다. 세타 닷으로 똑같이 1초에 파이 라디안만큼 증가하는 걸 줘볼게. 1초에 파이 라디안만큼 증가하는 걸 줘볼게. 아, 이거 너무 어렵다. 0도로 할게요.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다시 해볼게. 0도로 해볼게. 0도. 0도가 더 쉬우니까. 1m야. 지금 여기 위치는 1, 0이죠. 얘를 우리가 x, y라고 할 건데 세타에 대한 함수죠. 지금 세타는 0도예요. 뭐 라디안으로 해도 0도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가 세타잖아. 지금 0도잖아. 여기에다 세타 닷을 줘볼게. 1초에 파이 라디안만큼 증가하는 세타 닷을 주면은 여기에도 리니어 벨로시티가 생기죠. 이 x 닷이랑 y 닷이라는 속도로 얘가 증가할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접선 방향이니까 여기가 지금 0도에서 얘가 이렇게 각도가 증가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파이 미터 퍼 세크 0 미터 퍼 세크로 얘가 이동을 할 거예요. 맞아요? 얘 지금 위치는 1,0인데 이 세타가 1초에 파이만큼 벌어지려고 하면은 이 점은 요 방향으로, 바꿨다. 미안해. 네, 진짜 미안해. 내 오늘 너무 준비 없이 왔다. 요렇게 증가할 거예요. 요 점은 지금 요렇게 레볼루트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딱 그 순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의 속도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의 속도만 존재하겠죠. 근데 걔가 지금 파이 라디안 퍼 세크만큼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끝점의 속도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문제야,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은 사실 얘하고 이 세타 닷하고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자코비안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까 일반적으로 x.y.은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아까 뭐였냐면은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미분한 거는 그 포지션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은 0,파이라는 이 여기 이 점에서의 속도가 지금 세타의 0도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세타 닷으로 지금 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미터 퍼 세크고. 이렇게 매개가 돼 있어서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몇 시야? 2시네. 각속도를 저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각속도랑 이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의 리니어 벨로시티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하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사실 어떻게 구했어요?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그냥 직접 미분을 한 거죠. 아까 포워드 키네매틱스 구했잖아. 그거를 그냥 조인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얻어지는 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죠. 허허. 코비안 매트릭스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자코비안 매트릭스일걸? 자코비안이라는 게 그냥 고유명사라서 그레디언트라는 게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미분하면은 그레디언트라고 하잖아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를 미분하면 자코비안이라 불러요. 네, 그냥 약간 고유 뭐 자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나 보지. 딱 하나만 더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봅시다. 아, 내가 이거를 잘 정리를 못 해놓은 것 같아. 미안해. 여기를 45도라고 해볼게요. 역시 얘를 1m라고 해놓읍시다. 그래서 얘를 P라는 벡터 x, y라고 설정을 해놓고 역시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해놓읍시다. 일단 일반적으로 포워드 키네매틱스 얘는 사실 세타에 대한 함수죠. x도 세타에 대한 함수고 y도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쓰자면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죠. 길이가 1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 포지션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린 자코비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사인 세타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2x1이에요. 얘는 왜냐면 출력은 2차원이고 입력은 그냥 1차원이니까 2x1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도 세타에 대한 함수죠. 근데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매개를 하는 건 뭐다? 여기 이 조인트의 벨로시티랑 이 포지션의 벨로시티 두 개를 변환을 해주는 행렬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 45도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45도 케이스에 대해서 이 자코비안에다가 세타에 45를 넣으면은
얘를 딱 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45도 넣으면은 여기에다가 45도 넣으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45도 각도에 있을 때 45도 각도에 있을 때 여기에 x, y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x 닷이랑 y 닷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x 닷, y 닷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다가 세타 닷을 곱한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타 닷, 이 앵귤러 벨로시티가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그 방향에다가 요 벡터가 요 방향으로 곱해져서 이 x 방향의 변화랑 y 방향의 변화를 딱 구할 수 있겠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통해서.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시간당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쪽 방향의 벡터가 되겠죠. 이 x 닷 y 닷이라는 이 벡터는 그때는 요런 벡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벡터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시간당 1씩 줄어들어. 시간당 1씩 줄어들어. 그때 이 점은 그 순간에서는 이쪽 방향, 여기 딱 수직한 방향을 딱 가리키면서 저렇게 내려가는 걸 가리키겠죠. 그게 이제 여기 x 닷 y 닷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세타 닷이랑 p 닷, 요 두 개가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그냥 또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한 30% 이해돼요? 변화하는 게 왜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쓸 거야.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럼 결국엔 시간과 속도 때문에 위치가 변하니까 그걸 자코비안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요렇게 속도를 요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요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세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델타 세타만큼 딱 가려고 해. 아, 나 그림 진짜 못 그린다. 미안해. 잘 그려볼게. 지금 어떤 시점에서 세타가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아주 조금 증가하려고 해. 그러면 이 정도, 지금은 x, y지만 여기서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로 아주 조금 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이제 미분의 개념이니까 진짜 작을 뿐이지. 여기서 여기로 변화하려는 이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x 닷 y 닷이라고 이렇게 벡터 속도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좀 뭐 대충 표현을 하자면은 이 델타 x와 델타 y의 방향이 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하게 변할 거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타가 델타 세타만큼 변하려고 하면은 그게 델타 x랑 델타 y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 사이가 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딱 델타 세타가 딱 결정이 되면은 이게 기구학적으로 이 x, y가 얼마만큼 움직이려고 하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게 여기 안에 담겨 있고, 얘는 사실 뭐다? x 세타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던 거, y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던 거, 그거를 이렇게 행렬 안에 넣어 놓으면은 여기 이 속도 내지는 변화량의 개념을 조인트 스페이스랑 태스크 스페이스 사이를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행렬이 된다. 요 정도로 오늘 설명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뭘 도전해 보려고 하냐면은
이제 이자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은 x, y는 이제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함수로 나오잖아요. 그럼 자코비안이 2x2로 나올 거예요. 이때는 얘가 델타로 변하는 거랑 얘가 델타로 변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도 자코비안으로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풀어놓고 그거를 세타1과 세타2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도 이제 자코비안 만들면은 자코비안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세타1 닷, 세타2 닷을 딱 곱하면은 그 결과로 x 닷, y 닷이 뿅 튀어나올 거다. 그것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이 팔이 딱 이렇게 쭉 뻗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얘가 증가할 때나 얘가 증가할 때나 다 이쪽 방향으로만 딱 변하겠죠. 그것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얘가 딱 이렇게 수직하게 꺾여 있을 때 이때는 얘가 변할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뭐 얘가 이렇게 변할 때는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게 다 자코비안을 통해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은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이 강의 내용을 갈 때가 아니라 자코비안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자코비안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그것도 되게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딱 정리되어 있는 것만 따르면 돼요. 뭐 DH 컨벤션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포워드 키네매틱스 구해서 뭐 로테이션이랑 포지션 구해놓고 그거를 막 유도를 하면은 자코비안을 딱 구할 수 있는 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랑 이 조인트 벨로시티 그 태스크 벨로시티 요거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해를 해보는 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1자유도 했듯이 일단 평면에서 1자유도 해보고 2자유도도 해보고 3자유도까지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한번 그거를 해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동영상 못 올리겠다, 솔직히. 쪽팔려서. 아이고.